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부족했던 혈액 보유량이 최근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과 더불어 혈액원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혈액 수급 관련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좀 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구 경북의 혈액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바로 그 4월 시점이 지난 5월 시점으로 봤을 때는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의 통계를 보면 그래도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량은 5.51분치. 네. 이로 비교적 좀 안정권에 접어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혈액 권장 보유량은 보통 5일분치 정도인데 5.51분치니까 비교적 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신 이제 4월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 혈액 보유량이 2.81분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장 보유량 5일분치의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죠. 네. 네네. 이러한 이유는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헌혈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단체들이 네. 엄청나게 중간에 소위 말해서 취소, 캔슬되는 상황이 생겼죠. 예를 들면 A라는 단체가 단체 헌혈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그 예정됐던 단체 헌혈자 모두가 네. 헌혈 자체를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러한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4월 말까지는 이어졌다라는 네. 거죠. 실제로 지난 4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4월 31일까지 45개의 단체에서 헌혈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 숫자가 무려 3,0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2,880명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취소가 되니까 당연히 혈액 보유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예, 참고로 바로 5월 들어서서 5월부터 해서 5월 첫 주 한 주간의 통계를 좀 놓고 보면 그래도 제법 참여를 했습니다. 한 5,000명 정도가 네. 참여를 했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보면 이럴 때는 역시 우리 젊은이들 고마워해야 됩니다. 10대, 20대가 네. 어쨌든 합해서 60%를 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10대가 합해서 30%, 20대 또 한 30% 이 정도 되니까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 우리 그 참여 중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혈액 보유량이 좀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역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이제 다운되면서 이제 학교의 수업도 이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네. 이제 등하교를 하잖아요, 직접.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안에는 보통 이제 헌혈의 집 같은 것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비교적 이제 여기에 찾아가는 학생들 숫자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혈액 보유량이 이제 크게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방금 얘기했듯이 네. 5월 첫 주 한 주간만 놓고 봐서도 헌혈에 참여하는 숫자 5천여 명 중에 1, 20대의 젊은 청년층들이 참여를 집중적으로 해줬다는 것이 또 하나 이유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헌혈과 관련돼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헌혈과 관련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확진된 사람이 헌혈을 하려고 하면 보통은 4주가 지나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바뀐 지침은 확진되어도 10일만 경과하면 헌혈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이러한 바뀐 지침에 의해서 헌혈 참여자 숫자도 조금은 늘었다라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 바로 오늘 통계죠. 오늘 통계만도 이미 지금 7만 명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 이 재감염 숫자도 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뭐 20만, 30만까지 또 그렇죠. 폭증할 것이다라는 네, 지금 네. 그 전문가 의견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대단히 지금 우려스럽죠. 그래서 혈액 보유량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데 지난 7월 10일이었죠.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불이 나면서 정말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 불이 언제 어떻게 좀 발생이 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해오는 혈액 보유량 늘 이제 그 노심초사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와중에 네. 소위 말해서 그 혈액을 공급 또는 이제 보관하는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화재가 나버린 겁니다. 네. 언제냐면은 지난 7월 10일 새벽 1시 46분 시점이었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 혈액원이 대구 충구 달성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네. 이 혈액원 건물이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의 1층 A동 1층에서 네. 불이 났다. 그래 이제 늘 당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은 네네네. 24시간이제. 근데 당직자가 1시 46분에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혈액 그 냉동 보관 창고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불이 나는 걸 감지를 하고 신고를 해서 119가 긴급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 한 30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법 이 문제는 생겼죠. 어쨌든 간에 그 시점에 이러한 그 혈액을 공급하는 적정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냉동 보관 온도도 있고 또 냉장 온도 보관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이 보관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활용을 해요. 네. 그 드라이 아이스 부근에 뭔가 발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일단 불이 났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여파가 확 생겨버리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헌혈의 집 운영 어쨌든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대구 경북에도 헌혈의 집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포항, 구미, 뭐 안동 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고 또 대학원 또 계명대 센터도 있고 네. 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단은 뭐 스톱이 됐는데 다행히 어쨌든 빨리 불은 진화되었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대구의 그 동성로에 광장센터가 있어요. 헌혈의 집도 네. 있고 그다음에 중앙로도 있고 또 대구 같은 228 센터 쪽에 또 시내권에 좀 있고 이런 곳이 이제 지금 정상화됐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좀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 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죠. 네. 혈액 그 보관하는 그 곳에 보관됐던 혈액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팩이라 표현을 하죠. 우리 보통 네. 게 빨간 이 포장 된 비닐팩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번에 화재가 난 곳에 전부 1만 1천 팩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1만 1천 팩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적혈구 제제로 활용하는 것과 이제 혈장 제제로 활용하는 이거 좀 뭐 의학적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도합 11,000팩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이번 화재로 7,000팩은 폐기시켰습니다. 네. 너무나 아깝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야말로 피를 모았어. 그것이 이제 보관되어 왔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네. 우리가 흔히 헌혈을 할 때 보는 우리가 방송 모니터에서 좀 보여지는 저런 팩들 중에 4,000개는 다행히 화재를 진압하러 왔던 소방대원이 긴급하게 네. 박스에 끄집어내어서 또 보온액제를 넣어서 긴급하게 끄집어내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와서 네. 4,000팩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쨌든 그 4,000팩은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의 인근의 경상도 쪽에 부산 그리고 울산 그것도 포항 이런 그 혈액원에 이송해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는 4,000팩은 어쨌든 보관을 잘해 왔는데 빨리 끄집어내서 말이죠. 네. 근데 이 4,000팩도 사용을 못 합니다. 너무나 네. 아쉽습니다. 왜냐? 이 혈액 관련된 규정상 봤을 때는 그 4,000팩은 적정한 온도, 그러니까 이 4도 C 정도에서 네.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규정상. 그러나 만에 하나 그 4,000팩을 긴급하게 병원에 수급을 해서 공급을 해서 환자 또는 병원 측에서 네. 이거 화재가 난 곳에 있던 것 아니냐라고 해서 뭔가 안전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또 다른 2차, 3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안타깝지만 대단히 또 아깝지만
이 4,100은 연구용으로만 활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11,000개의 팩 자체는 일단은 우리 인간에게 활용 자체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네, 정말. 네. 그 한 팩 한 팩을 그야말로 체혈을 해서 보존 관리하고 우리 국내에서 위급한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 특히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관계자들 그리고 플러스에서 네. 동참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럼요. 상황이 아닐 수가 네. 없네요. 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또 코로나19가 재유행이 되면서 또 이 혈액이 다시 부족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향후 혈액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어쨌든 대한적십자사 그 혈액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긴급하게 또 필요한 상황이 되면 혹시나 우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바로 이제 혈액 일 보관하고 또 하는 이 경북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일정 부분 수급은 받을 수 있다, 공급을 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혈액 긴급 공급 상황에 대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나 이런 코로나가 장기 상황이 되고 또 이 본의 아니게 또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이런 화재 같은 것이 또 발생을 해버린다면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나 뭐 다행인 것은 지금 7월 시점이죠. 7월 네. 10일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전국의 보유량 기준으로 봐서 지금 9.51분치의 여분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제 5일분치 정도, 5.51분치 정도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 규정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9.51분치 정도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A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지역의 것을 또 가지고 와서 공급받아서 활용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3 얘기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최근에처럼 다시 코로나가 폭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네. 번열에 또 이 수급에 차질이 생기죠. 네. 그건 뭐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1차 감식을 진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전기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 한전과도 동시에 정밀 감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제 발화점을 찾고 그리고 또 이제 관계자 얘기도 좀 더 진술을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지금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화재 원인은 좀 빨리 밝혀져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 2차, 3차 또 다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원인을 알아야만. 일각에서는 혈액 부족 상황에 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고 또 헌혈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도 또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선제적 대응은 별 겁니까? 우선 헌혈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네. 동참해서 헌혈의 양을 비축해 놓는 것이 핵심이죠. 비교적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들이 참여를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공직자 사랑의 헌혈 행사 이런 걸 이제 개최를 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합니다. 한 세 차례 정도 하는데 네. 비교적 많이 참여를 했죠. 한 1,800명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기초지자체에서는 경북 청도군이 선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지난 6월 14일에 이미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이해서 청도 군민과 공직자들이 참여를 했고 그 이외에도 청송, 의성, 안동, 뭐 예천 지역의 공직자들도 시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동참해주고 있어서 대단히 다행이다. 그리고 네. 이런 기회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헌혈이 좀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런 만큼 이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는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두고 또 논란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저는 뭐 제가 뒤에 네. 제 자신에 대해 견해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네. 겁니다. 인센티브 논란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뭔가에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 7번 참여를 하면은 뭐 이제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 이런 걸 준다든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 형식으로. 그래서 장학금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10회 이상을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는 어쨌든 학비에 보탬이 들어 30만 원 정도를 네. 어쨌든 뭐 이게 지급을 했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피를 돈을 받고 파는 거 아니냐. 네. 이 매혈이죠, 매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헌혈 그리고 피는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어쨌든 살리는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정도 지원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나 이걸 중심으로 해서만 홍보를 해서 억지로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야 문제가 되지만 네.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그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네. 뭐 고등학생이 7번 이상, 대학생이 10번 이상 이렇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즘 같은 시대에 뭐 1만 원 정도의 모바일 상품권 네. 그리고 대학생들의 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뭐 상품권 정도는 저는 뭐 과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면 보통 헌혈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헌혈증은 무상 기부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그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약에 무상 기부가 아니고 네. 이것을 돈을 받고 팔거나 어쨌든 매매 또는 뭐 어쨌든 판매 행위로 인해서 이것이 양도되거나 양수되는 네. 상황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도 벌금형입니다. 네. 형사적 처벌입니다. 요즘 굉장히 이건 그야말로 매매는 아예 불가능하고 아예 무상 기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헌혈증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라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봉사와 희생이죠. 그렇죠. 그 무상 기부는 가능하다. 이제 혈액관리법 14조 1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헌혈 정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뭐 저도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것을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상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헌혈 정서를 받으면 네. 제가 필요할 때 또는 가족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일정 부분 헌혈 수혈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받는 겁니다. 네. 감면. 예를 들면은 보통 한 단위 한 팩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 한 단위당 헌혈을 받을 경우 수혈을 할 경우에 네. 1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80%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네. 우리 의료보험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죠 결국은. 나머지 이제 20%에 대한 금액 2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2만 원에 해당하는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헌혈증으로 감면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정도 이제 이익 요소는 있는데 네. 우리가 얘기했던 이것을 양도, 매매, 판매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5년 네.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 혈액 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네, 뭐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네.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혈액을 공급받아서 보관받는 곳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11,000팩이 없어져 버린 네. 뭐 폐기량이나 마찬가지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모든 혈액 보관하는 그 건물의 화재 안전 점검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네. 시설 점검을 해야 된다. 뭐 안전은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강조도 지나침이 없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참여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어쨌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뭐 헌혈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본인의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헌혈이 또 이런 부분은 또 좋은 거래요.
본인의 사람의 피는 늘 이것이 이제 그 몸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이제 헌혈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도 본인 건강에도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해서 네. 어쨌든 참여와 봉사 정신으로 가능하면 좀 많이 참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혈액 부족 문제와 함께 관련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